쫑이야. 키보드, 컴퓨터 이런 거 좋아하는 남자 친구들이 너무 많은데. 그치. 보통 이제 IT 블로거들은 남자분들이 되게 많잖아. 아 정말 맞아. 대부분 남자죠. 왜냐면 게임 좋아하고 뭐 기기 좋아하고 전자기기 좋아하고 그런 사람들이 거의 남성 비율이 많다 보니까. 나 사실 IT 블로거 분들 중에 여성분들 만나본 적이 한 번도 없어. IT를 잘하는 여자분은 어떤 느낌일 것 같아? 공대스러운 느낌이 날 것 같긴 한데 내가 공대 출신이잖아. 확실히 조금 지적인 느낌이 날 것 같긴 해. 우리 구독자분들도 궁금하실 것 같은데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티거로 활동하고 있는 테크 블로거고요. 현재는 티거의 테크랜드라는 IT 블로그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진짜로 저는 IT 분야 여성 블로거분을 만나본 적이 없거든요. 분야를 이렇게 정한 이유가 있으신지? 저는 사실 IT 테크 분야를 막 깊이 파는 타입은 아니고 네. 이제 일을 할 때 좀 얼리어답터스럽게 일하는 걸 좋아해요. 그러니까 일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네. 예를 들면 툴을 활용을 해야 되는데 하다 보면 익혀지잖아요. 그래서 네. 그거를 약간 정보성으로 제공하다 보니 현재는 이제 챗GPT나 뭐 AI 관련해서 전문적이 되어가고 있고 네. 공유도 하고 이제 협찬도 받고 하면서 그럼 애초에 운영하고 이제 있습니다. 돈을 벌려고 블로그를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좋아하고 관심 있던 분야가 IT였으니까 블로그를 자연스럽게 하게 된 거네요. 처음 블로거가 그랬는데 처음 네. 블로그가 아마 2020년에 시작을 했을 거예요. 네네. 그때 이제 떡상을 해서 뭐 방문자 거의 5천, 6천까지 찍었었는데 이제 아시겠지만 이제 이슈성 글이 워낙 많다 보니까 네. 완전 이제 떡락을 한 거죠. 그래서 블로그를 접게 됐고 네. 2023년에 작년 말에 하나 더 개설을 해가지고 이거는 완전 이제 IT 쪽으로 인플루언서를 목표로 사실 시작을 했었어요. 인플루언서였어요라고 하면은 지금은 인플루언서가 목표가 아니신 건지? 지금은 사실 현실적으로 인플루언서 뽑지도 않고 제가 이제 테크 블로그를 운영을 하면 테크 이웃분들 블로그 운영하시는 분들이 댓글을 막 대여섯 줄씩 다세요 제 글에. 근데 다 보면은 전문적이고 되게 딥하고 막 직업도 엔지니어 이제 그런 확실히, 분들이 네, 다시다 보니까 인플루언서를 목표로 하기에는 깊다 딥하다 그런 것도 있었고 사실 이제 쭈넨쫑 유튜브를 구독을 하면서 좀 다른 방향의 수익화를 좀 보게 된 거죠. 그래서 사실 지금은 그쪽으로 또 하고 있습니다. 이 구독자분들 중에서 IT에 대해 궁금해하는 사람이 정말 많단 말이에요. 제가 또 라방 할 때나 질문이 정말 많이 날라오는데 이 IT 블로그에 들어가면은 애초에 정보성 글들이 딥한 글들이 많잖아요. 댓글도 그렇고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다 보니까 난이도가 엄청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확실히 IT가 난이도가 조금 어렵죠? 어려운데 저는 이제 그런 것 같아요. 그때 방갈라 권법인가요? 네. 쉬운 개념을 여러 개로 풀어 쓰는 그게 저는 제 블로그 장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챗 GPT도 뭐 프롬프트 활용법 이런 게 아니라 챗 뭐요? GPT 프롬프터? 프롬프트 뭐 이런 게 이런 있어요. 것들이 정말 어렵다니까. 그런 활용법 약간 이제 네. 중수 이상 그거를 쓰면 사실 챗GPT 처음 쓰는 사람 모르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예를 들면 챗GPT 뭐 다운로드 방법, 뭐 챗GPT 초기 설정 이런 식으로 글을 정말 세분화해서 챗GPT 관련 글만 30개 있습니다. 그러면은 약간 IT 하면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블로거가 모니터, 막 키보드, 마우스 이런 느낌인데 제가 생각한 거랑 약간 좀 다른 IT인 것 같아서 네. 조금 더 신선한 것 같아요. 어쩌면 인플루언서가 될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싶긴 한데 아까 전에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쭈댄쫑을 보시면서 인플루언서 대신 다른 수익화 방향성을 생각했다고 하셨는데 사실 우리가 그 영상 만들었던 목적이 그거였잖아. 맞아요. 다양한 수익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내가 이게 맞을 것 같다 이런 걸 확인하게 해서 선택하게 하시는 거 어떤 방향인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그 유료 강의 첫 번째 후기를 작성을 했었거든요. 네네. 맞아요. 사실 알고 있습니다. 저희 유료 강의를 만들고 가장 빨리 블로그 리뷰를 써주셨어요. 그리고 엄청 길게 써주셔가지고 나 둘 다 진짜- 감동받아가지고 사실 감동받아서 내가 오늘 약간 감사하다는 인사도 제대로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 네. 많은 유튜버들 있고 네. 사실 블로그 알려준 사람 많은데 다들 목표가 약간 상위 노출 정도란 말이죠. 네. 그러니까 그냥 상위 노출을 위한 교육? 근데 이제 쭈넨쫑 같은 경우 제가 유료 강의 들으면서는 이게 본질이 있다.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본질이 블로거 양성이다. 강의파리가 아니고 블로그 양성이 목표다. 이걸 딱 이제 알게 돼서 저도 되게 좋아서 글을 썼는데 그 글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물고기를 잡아주는 게 아니라 물고기 잡는 법을 알려주는 그런 강의였다. 네. 이런 평이 있는데 블로그의 목적이 여러 가지였다고 생각을 해요. 첫 번째가 상위 노출이고 그쵸. 두 번째가 수익화, 세 번째가 저는 이제 말씀하신 브랜딩 블로그라고 생각을 네. 하는데 저는 브랜딩 블로그를 너무 해보고 싶었는데 사실 그 개념 자체를 제대로 설명해 주시는 분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브랜딩 블로그 관련해서 되게 이제 막 직격탄 날리시는 그 라이브를 제가 봤는데 당장 그 가게에 들어가서 제가 홍보해드리겠다.
네. 이렇게 말할 수 있으면 해도 된다. 근데 저는 이제 그런 걸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판단을 했거든요. 이야. 괜찮은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네. 거구나. 네, 그래서 아 이런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그때부터 제안서라기보다는 사실 전 제안서는 개인적으로는 그 업체랑 맞아야 된다 생각해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안서가 통일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네. 맞습니다. 맞아요. 굉장히 맞아요. 네. 그래서 사실 제안서라는 걸 어떤 기초 폼은 만들 수 있겠지만 그 업체의 어떤 장점이나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이나 이런 걸 제가 캐치를 해줘야 브랜딩이 되지 그렇게 하지 않고 뭐 일률적인 제안서로는 이게 매칭이 어렵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사실 브랜딩 블로그를 시작을 하면서 그때 말씀하신 것처럼 쫙 돌렸어요. 쫙 돌려서 이제 미팅을 2군데를 했고 지금 현재 이제 계약이 된 데가 학원 2곳, 병원 1곳이에요. 와. 그리고 사실 어제도 미팅을 했습니다. 오늘도 또 제안이 왔거든요. 야, 너무 잘하시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은 지금 말씀하시는 걸 구독자분들이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브랜드 블로그라는 거고 어쨌건 간에 내가 블로그를 잘해서 다른 사람들 것을 대행해 줄 수 있을 때 저는 이 시장이 굉장히 블루오션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사실 이걸 할 수 있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당장에 들어가서 난 이거 홍보해 줄게 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분들이 많지 않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하셨고 그러면 사실 여기가 수익이 되게 세거든요. 네, 지금 네. 사실 월 한 500 이상 오.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 달만. 네. 월 500 이상을 블로그를 벌 수 있다. 왜냐면은 사실 블로그 남의 거를 되게 해준다는 게 사람들이 잘 와닿지 않을 수가 있지만 이게 쉽게 말하면 이거야. 내가 변호사인데 블로그를 해야겠어. 근데 내가 뭐 상위 노출한다는 거 막 찾아보고 쭈넨 좀 보고 하지 않아요. 왜냐면 그거 할 시간에 그냥 잘하는 분 찾아가지고 맡기고 자기가 잘하는 거 하면 되거든요. 근데 그걸 해줄 사람들을 그 사람들은 항상 찾고 있는데 그 찾을 시간도 아까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도처에 이 블로거들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널려있단 말이죠. 근데 그걸 이제 내가 공부해서 가서 따고 홍보해주면은 이렇게 돈을 버실 수가 있습니다. 대행사 개념이죠. 너무나 잘 흡수하고 계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러면 이쯤까지 블로그를 운영했었으면 블로그를 하면서 인생의 변화가 조금 생겼을 것 같은데 어떤 점이 가장 크게 변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저는 전업 블로거도 아니고 사업도 하고 일도 하고 성취형 사람이기 때문에 뭔가 네. 결과가 안 나오면 재미가 없거든요. 아, 도파민 중독자. 네, 어. 그러니까 인풋만큼 아웃풋이 나와줘야 이제 네네. 뭔가 할 맛이 나는데 그 블로그를 이제 영상을 보고 올바른 방향으로 블로그를 했을 때 네. 그게 정말 인풋 대비 아웃풋이 너무 괜찮은 거예요. 최소 1대1은 나오는 거기서 사실 재미를 느꼈고 더불어서는 좋아하는 걸 해야 성공한다는 말을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왜냐면 우리는 오래 해야 되니까. 근데 그 좋아하는 걸로 돈 벌기가 어려운 구조인데 약간 블로그는 약간 1인 광고회사 갖고 있는 느낌이에요. 좋아하는 걸 하면서도 이 회사에서 시너지가 같이 나는 느낌? 그래서 되게 하나는 무조건 하면 좋겠다. 약간 창업 하나 했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들어보면은 블로그를 정말 잘 이해하고 있으신 분 같은데 블로그를 정말 오래 하셨을 것 같아요. 혹시 블로그 한 지가 얼마 됐나요? 블로그를 이제 만든 건 2023년인데 실제로 이제 실행을 한 거는 이제 2달. 아, 그러면 지수가 그렇게 높지도 않은 상태인데도 여기까지 깨달았다는 거는 정말 대단하신 것 같은데 지수가 혹시 지금 준체 6인가? 준체 6 정도면 사실 새로 만든 블로그랑 크게 차이가 안 나거든요. 저희가 항상 얘기한 것처럼 이 지수는 블로그랑 크게 연관이 없다라는 걸 증명하신 분인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처음에 블로그를 이제 시작을 했을 때 2달 전에 방문자가 500 정도였던 것 같아요. 이제 그대로 쭉 운영을 했을 때 지금 투데이가 1800 정도? 그리고 이제 사실 저는 강의에서 그게 좋았어요. 약간 네. 스택 쌓는다 그래야 되나? 아, 같은 키워드를 반복해서 글을 계속 올리다 보면 인플루언서도 이기더라고요. 그죠? 맞아요. 핵심적인데 이게 소대책임질 건법의 심화 버전. 그죠, 네. 그죠. 그래서 제가 사실 아까도 방금도 찾아봤는데 검색량 40만 하나랑 20만 하나를 제가 지금 인기주제를 4개씩 먹고 있어요. 아, 진짜요? 또 그냥 검색하면 바로 나오는. 보면 인플루언서들이 다 아래에 있거든요, 사실. 네네. 그래서 이거는 지수의 문제가 진짜 아니고 지수라는 건 그냥 있으면 좋은데 네, 없어도 맞아요. 뭐 키울 수 있다. 충분히 블로그를 잘 해 나갈 수 있다라는 걸 저희가 항상 얘기해 드리는데 그거를 직접적으로 얘기해 주시는 거 보니까 좋은 것 같습니다. 사실 그거를 이제 우리가 유튜브에서는 막연하게 말한 감이 있고 그 우리가 강의에서는 진짜 그냥 디테일하게 딱 말했으니까 그걸 보고 약간 깨달으셔가지고 실행하셔가지고 네. 응용하면서 실전까지 딱 하는 그게 네. 이건 진짜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래서 제가 이제 뭐 꿀팁을 좀 드리자면 내가 받고 싶은 물건이 있잖아요. 만약에 협찬을 받고 싶은 물건이 그 물건에 관련된 글들 계속 쌓아 올리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관련된 것들. 예를 들어 내가 변비약을 받고 싶으면 변비약에 대한 글을 계속 쓰는 거예요.
계속 쌓아 올리다 키워드 막 보면 이거밖에 없어서. 계속 거기서 이제 이렇게 네. 연락이 오고 AI 관련한 거 단가가 굉장히 세거나 그죠. 기기는 되게 비싸거든요. 항상 늘 말하는 단가를 많이 받을 수 있는 카테고리 중에 이제 IT. IT는 확실히 이제 제품 자체가 내가 실생활에 써도 굉장히 재밌고 유용한 것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 제품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너무 큰 것 같아요. 글을 쓰기 어려워도 앞으로의 세상에서는 AI 무조건 알아야 하잖아요. 그런 것도 직접 공부할 수 있고 그런 거 공부하면서 내 블로그에 기록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카테고리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테크 관련한 체험단을 많이 합니다. 선정도 이제 잘 되고 최근에 제가 협업을 시작한 AI 업체가 있어요. 여기가 뭐냐면 AI가 자소서를 다 써주는 거예요. 뻔한 자소서가 아니라 정말 구체적인 자소서를 써주는 업체인데 이걸 제가 체험단을 통해서 해보게 됐는데 프로그램이 너무 괜찮은 거예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브랜딩이라는 거는 그 업체도 뭔가 특징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평범한데 뭘 브랜딩해요, 솔직히. 근데 너무 잘한 거예요. 너무 잘했고 거기서 또 블로그가 있더라고요. 네. 블로그를 봤는데 방문자 1, 네. 저. 그런 데를 찾은 거죠. 그러니까 운이 좋았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거를 업로드를 했는데 업로드한 게 또 상위누적 1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대표님께 제안서도 아니었어요. 네. 그냥 메일.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체험단으로 이걸 사용해본 누구입니다. 제가 볼 때 이게 되게 좋은데 지금 블로그를 보니까 솔직히 운영을 잘못하고 계신 것 같다. 야, 너 티야? 못하고 있어. 너 티야? 너 블로그 못하고 있어. 이렇게 했거든요. 내가 더 잘해.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매출의 방향은 이제 네. 이러이러한데 네. 이걸 한번 해보시면 어떻겠냐. 장점이 너무 많은데 네. 홍보가 안 되는 것 같다. 근데 와. 그날 바로 1분 뒤에 전화 왔어요. 이런 용기가 자기의 자신감에 확실히 비롯되는 것 같아요. 근데 보통은 그렇지. 연락할 때 이 사람이 나 이상하게 보면 어떡하지? 그리고 나 거절당하면 어떡하지? 근데 그 거절당하면 어떡하지랑 또 이상하게 보면 어떡하지가 아무것도 아닌 걸 깨닫는 순간 오늘 써담습니다. 진짜예요. 성취형 인간이라고 하셨는데 너무 잘 짜셔가지고 하시다 보니까 지금 하시는 거에 되게 만족하시겠어요. 네, 만족을 하고 있고 결국에는 저도 수익화 블로그가 목적이고 눈에 보이는 이제 결과는 사실 돈이잖아요. 네. 근데 그게 이제 꽂히는 걸 보면은 이거는 확실히 강의 효과가 매우 컸다. 내 생각이 들고 너무 좋은 게 사실 저는 진짜 본심이 어떠냐면은 내가 블로그 가르쳐가지고 알려드리면은 월 1,000만 원 다 찍을 수 있다가 진짜 제 본심이에요. 근데 이걸 말 못하는 이유가 최근에 강의파리 논란이 너무 많았고 성공파리가 너무 많았어가지고 그런데 방향성으로 너무 잘 가고 있는 게스트인 것 같아가지고 너무 좋아요. 다시 약간 좀 돌아오자면 원래 IT 쪽으로 소개를 드렸잖아요. 아까 네. 말씀해 주신 게 이 모든 블로그에 통용되긴 하지만 이 IT 블로거들에게만 추천하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IT에 관련된 건 사실 대부분 사용법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보성이 100%고 이제 예를 들면 뭐 아이폰 화면 녹화 방법 오면 제 블로그를 보면서 따라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체류 시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사실 이 화면 녹화뿐만 아니라 화면 녹화에서 이어지는 뭐 예를 들면 편집, 글을 링크를 또 걸어주고 다른 글로 넘어가면서 조회수가 올라가는 IT 쪽은 확실히 그런 게 효율성이 네. 뛰어나긴 정말 하죠. 거미줄 네트워크 권법이라고. 돼요. 사실 네. 강의 만든 입장에서 우리가 한 걸 너무 잘 적응하시는 모습이 너무 뿌듯하잖아. 그러니까 나도 귀찮아서 안 하고 있는데 너무 잘하시고 계셔가지고 살짝 반성하게 되는. 네.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사실 그 네. 릴리스 얘기하셨지만 네. 저도 이제 그걸로 많이 쓰거든요. 이건 팁이라고 하면 팁인데 IT는 진짜 황금 키워드가 많다고 봐요. 왜냐면 이제 그 데이터랩 툴즈 알려주셔서 그거 한 달에 딱 한 번 결제해서 저도 보거든요. 거기서 하는 게 일단 키워드 다 뽑아놓고 제 거 저품질 검사를 하고 있는데 키워드 뽑아놓은 다음에 내림차순 오름차순으로 쫙 정렬하면 맞아. 검색량 몇십만인데 글이 하나도 없는 경우도 많고 야, 잘 쓰고 계시네. 네. 지금 이거 말씀해서 경쟁자 한 몇십 명 생긴 거 아세요? 네. 상생해야지. 그래서 그거를 사실 이제 쓰려다 보면은 제가 모르는 분야들 되게 많잖아요. 검색했을 때 내가 모르는데 검색량 되게 많아요. 근데 글은 없어. 그럼 써야 되잖아요. 그럼 이걸 가지고 유튜브에 검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릴리스를 돌려. 맞아. 저 그렇게 해요. 그렇게 너무 속이 시원한 게 사실 우리가 유튜브나 강의로 다 말해주는 거 있잖아요. 사람들이 그 생각하거든요. 니네가 진짜 이걸로 잘 되면은 굳이 강의로 알려줄 필요가 있냐. 근데 알려줘도 안 한다는 말이 너무 상투적인데 그게 진짜야. 근데 알려줘도 하는 사람을 보니 너무 진짜 괜히 알려줬나 싶 괜히 알려주기도 하고 너무 훌륭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혹시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자신의 얘기를 좀 꺼내놓고 싶다 하는 내용이 있을까요? 이런 게 있잖아요. 사실 제가 이번에 협업을 하게 되는 그 병원이 사실 강남에서는 손에 꼽히는 곳이거든요. 네. 성형외과. 그 원장님이 자기 장점을 모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제가 들었을 때는 거기는 그 원장님이 모든 시술을 다 하세요. 의사 없이. 되게 장점인데 그거를 브랜딩 해보면 사실 매출에 바로 직결될 것 같은데 장점을 못 찾는 대표님도 되게 많은 것 같더라고요. 네. 많아요. 특히 전문직이 많거든요. 네, 전문직 그래서.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좀 아쉬워서 혹시나 이걸 보시면서
블로그 직접 운영해볼까 하시는 전문직 분들, 대표님들은 어. 저랑 인터뷰를 한번 해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약간 오. 자기의 장점과 이 업체의 어떤 특징? 차별성? 이런 것들을 좀 만들어 가시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네, 생각이 전문직분들 지금 여기 티거님 블로그 찾아가서 메일에다가 부탁드린다 상담해가지고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되게 지금 전방위적으로 시야가 되게 넓으시고 응용력도 좋으셔가지고 특히 수익화를 이토록 잘할 수 있을까 싶은 부분이 있어가지고 많은 분들이 좀 이 영상 한번 두 번씩 돌려보면서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결국에는 이제 블로그가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할 방향이 아닌가 싶어요. 그 내용을 잘 얘기해 준 것 같아가지고 확실히 조금 딥한 내용이라서 사람들이 끝까지 볼지 모르겠지만 끝까지 보면은 엄청난 도움이 될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앞으로 이런 인터뷰를 계속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감사합니다.